윌랜스 골드먼 삭스 안녕하세요.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MAU 월간 활성 사용자 성장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약간 더 강력하게 나온 것 같고 투자자의 날에 언급하신 내용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MAU 관점에서 캐시앱의 성장 알고리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오타머스 네, 감사합니다. 작년 하반기, 특히 4분기와 12월의 활성 사용자 성장에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월간 활성 계정 5,900만 개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9월에 5,800만 개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멀티플레이어, 머니 전반의 노력, 네트워크 개선, 시장 진입 동력, 그리고 10대와 차세대에 대한 집중 등 몇 가지 다른 요소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멀티플레이어 머니 측면에서는 웹에서의 PEP 출시와 같은 주요 출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핵심 결제 흐름을 배포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는 중요하게도 MONEYBOT과 연결되어 있고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하도록 구축된 흐름입니다. 그곳에서 계속해서 세부 사항을 조정하고 있으며 100% 배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캐시앱으로 입금받는 것을 쉽게 만들어주는 결제 링크 페이먼트 링크스를 출시했는데 이 링크를 텍스트나 DM 등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개선 측면에서는 마찰을 줄이고 캐시앱을 쉽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0대와 가족 부문에도 계속 투자해 왔습니다. 현재 6세에서 12세 사이의 어린이를 위해 캐시앱, 카드 및 저축 계좌에 대한 접근성을 확장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10대 프로그램은 13에서 17세를 대상으로 하며 우리는 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강점을 확인했습니다. 6에서 12세 어린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케팅은 인센티브와 보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모든 채널에서 항상 풀 퍼널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활성 사용자의 숫자뿐만 아니라 활성 사용자의 질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신규 활성 사용자의 더 높은 참여율과 부가 서비스 이용률입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신규 활성 사용자의 21%가 뱅킹 제품을 함께 이용했으며 이는 전년도 12월 대비 상당히 의미 있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성장 알고리즘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낍니다. 활성 사용자 성장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제시한 전년 대비 낮은 한 자릿수 성장 수치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월별이나 분기별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위치에 대해 정말 좋게 느끼고 있으며 물론 이러한 기대를 넘어서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자 다음 질문은 UBS의 팀 카이님입니다. 팀 카이 UBS 감사합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서 새로운 수익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최근 캐시앱 스코가 실질적으로 다른 제3자 대출 기관의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었습니다. 초기 단계라고 하셨지만 이미 일부 제3자 대출 기관들과 좋은 대화를 나누고 계신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들이 이 서비스를 구매하여 자신들의 총체적인 언더라이팅 흐름에 통합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익 기회와 가격 모델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타머스 팀 질문 감사합니다. 세부 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배경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보고 있는 것은 많은 소비자가 신용카드에서 벗어나 다른 형태의 결제 수단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더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 인구의 상당 부분이 기존 신용평가기관에는 익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은 미국 경제에 점점 더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해온 차세대와 현대적 소득자에 대한 일종의 베팅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들은 어느 정도 전통적인 신용 모델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4분기에 소비자에게 185억 달러를 대출해 주었으며 이 수치는 전년 대비 거의 70%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수익성 있게 수행했으며 이는 우리가 고객에 대해 가진 독특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 고객에게 고유한 캐시앱 신용 점수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신용 점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캐시앱 신용점수를 고객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투명성을 구축하고 고객과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또한 고객이 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해 캐시앱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의미 있는 행동 동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질문하신 대로 특정 제3자와 파트너 관계를 맺거나 그들이 우리로부터 신용점수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투자자의 날 이후 웹사이트를 개설했으며 여러 다양한 곳에서 정말 강력한 수요를 확인했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눴고 엄청난 양의 수요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려할 때 프로그램 설계 방식과 수익화 위치, 파트너 선택 등에 있어 매우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단순히 데이터 메커니즘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캐시앱 내 UI를 통해 고객을 특정 신용상품과 연결해주는 것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 상품들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진 독특한 데이터 덕분에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신용점수가 매우 가치가 있다는 사실은 항상 명확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큰 장부를 수익성 있게 언더라이팅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소비자들에게도 가치가 있다는 점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으며 다른 대출 기관들에게도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바로와 우리의 대출 상품들이 캐시앱 생태계 전반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매우 높은 마진의 제품, 매우 높은 마진의 매출 총이익 흐름을 구축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와 애프터페이 그리고 우리의 다른 대출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캐시앱 측 전체 생태계의 일부이며 우리가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진행자 다음 질문은 KYBANC 앤드루 슈미님입니다. 앤드루 슈미 KYBANC 잭 안녕하세요. 암리타 안녕하세요.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된 조치들에 감사드립니다. BNPL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애프터페이의 모멘텀, 애프터페이 포스트 퍼처스 2026년에 출시될 신제품들에 대해 좋은 언급이 많았습니다. 우선 4분기 실적이 예상치와 비교해 어떠했는지, 그리고 애프터페이 포스트 퍼처스와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들 전반에 걸쳐 2026년 성장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닉 몰루너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BNPL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이를 우리의 커머스 컨소시엄 렌즈를 통해 봅니다. 그것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더 적절하게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사회 분납 결제만이 아니라 통합된 가맹점 관계를 통한 즉시 결제 페이 나우 캐시앱, 카드를 통한 사회 분납 결제, 월별 결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것이 사과와 사과를 비교하는 관점이며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지난 기간 동안 애프터페이와 캐시앱 모두에서 훈련된 수익성 성장에 매우 집중해 왔습니다. 커머스 거래액은 17% 증가했고 소비자 대출 실행액은 앞서 오웬이 언급했듯이 전년 대비 6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손실 관점에서 의식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규모를 확장하는 것에도 정말 집중했습니다. 애프터페이의 경우 호주 최대 주류 소매 업체인 인데버 그룹과 퍼네틱스 같은 대형 파트너를 추가했습니다. 애프터페이 포스트 퍼처스 BNPL은 계속해서 견인력을 얻고 있으며 애프터페이의 주로 신규인 고객들과 함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또한 오웬이 언급했듯이 2월에 시작한 캐시앱 카드에서의 애프터페이 성구매 프리 퍼처스 출시 초기 단계에 있으며 적격 활성 사용자를 위한 금융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BNPL 관점에서 보고 있는 상황에 만족합니다. 언급하시지는 않았지만 캐시앱페이도 이커머스 스택의 중요한 일부로서 매우 의미 있는 속도로 계속 확장되고 있으며 4분기에 전년 대비 55% 증가하여 활성 사용자가 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INSTACART나 탁업과 같은 새로운 유통 기회를 통해 강력한 제품, 시장 적합성을 확인하고 있는 이러한 가맹점 파트너십을 볼 때 단일 통합, 단일 계약, 단일 정상 관점으로 이를 설계했기 때문에
향후 애프터페이를 위한 독특하고 단순한 올램프한 램프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우 크고 성장하는 가용시장 TAM이 있다고 믿으며 우리는 이를 포착하기에 매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2026년에 9천만 명의 미국인이 BNPL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거래액은 2031년까지 2배로 증가할 것입니다. 캐시앱의 규모 있는 고객 기반, 특히 캐시앱 카드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는 우리가 소유한 차별화된 자산이며 이를 계속해서 시장에 선보이게 되어 정말 기대됩니다. 2026년 남은 기간과 광범위한 커머스 실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질문은 CITIGR5UP의 IAI나 쿠마님입니다. IAI나 쿠마 CITIGR5UP 안녕하세요. 잭과 압니다.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캐시앱 바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26년 바로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치와 바로 및 BNPL의 손실률, 추세가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암리타 아후자 레이나 안녕하세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바로는 보신 것처럼 놀라운 분기를 보냈으며 우리는 실적 발표에서 언급했듯이 2026년 바로의 성장 경로에 대해 계속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급했듯이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더 강력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그것이 실적에 반영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것은 변동이익 마진이 계속 강력하다는 점입니다. 4분기에 전년 대비 223%의 놀라운 실행액 성장과 전분기 대비 50%의 성장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자릿수 실행액 성장 속에서 신규 코호트와 성수 코호트 모두에서 우리의 목표에 일치하는 변동이익 마진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26년으로 넘어가면서도 성장을 계속 견인할 것이며 여기에는 두 가지 큰 동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시다시피 바로 대출 실행을 SFS 스퀘어 퍼넨셜 서버서드로 전환했다는 점입니다. SFS는 이제 당사의 은행이며 현재 모든 바로 대출을 직접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로 대출의 단위 경제성이 개선되었고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주스테이트들이 생겼습니다. 그 확장이 진행 중이며 훨씬 더 나아갈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주로의 확장과 개선된 단위 경제성이 4분기에 보신 성장의 큰 동력이었으며 26년에도 그럴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큰 동력은 이 광범위한 캐시앱 생태계, 특히 캐시앱 그린 프로그램과의 깊은 통합입니다. 4분기에 우리는 바로 대출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현대적 소득자에게 매우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캐시앱 그린 고객이 되면서 첫 바로 대출을 받거나 한도를 높이는 것에 열광하는 많은 성공 사례를 보았습니다. 바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현대적 소득자가 소득의 가변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고객이 우리에게 유연성을 추구한다고 언급했으며 바로는 급여일 사이의 기간을 고민하는 그들에게 그것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고객 기반에서 이토록 놀라운 제품 시장 적합성을 확인한 핵심 동력입니다. 제품 설계 특성과 우리가 15년 동안 대출을 이해하며 구축해온 강력한 언더라이팅 모델 덕분에 바로를 빠르게 확장하면서도 여전히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있으며 대출 관점에서 두 사업 각각 강력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한 해 동안 바로를 이끈 동력이며 26년에도 바로의 강력한 모멘텀을 계속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진행자 다음 질문은 켄터 피츠제럴드의 램지엘 ASSAL님입니다. 램지엘 ASSAL 켄터 피츠제럴드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진행자 네 들립니다. 램지엘 ASSAL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I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AI를 대화 전반에 녹여내며 비즈니스 전반에 혁신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은 두 부분입니다. 첫째, AI를 블록이 경쟁사를 추월하거나 경쟁 구도를 재정의할 수 있는 새로운 경쟁 벡터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이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블록의 경쟁 우위는 무엇인가요? 잭도시 네,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사로서 구축하고자 하는 네 가지 집중 사항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돋보이게 하는 첫 번째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며 쌓아온 모든 역량입니다.
네트워크와 PEP, 카드를 발행하고 결제를 수락하며 판매자와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사실 등입니다. 이러한 역량들은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고객들이 애초에 우리를 찾아오는 정확한 사용 사례들을 대변합니다. 여기에 인터페이스를 결합하면 스퀘어 측에는 가맹점들과의 거대한 인터페이스가 있고 캐시앱 측에도 앱과 웹사이트를 통한 동일한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량들을 유동적으로 조합하여 훨씬 더 개인화된 방식으로 모든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고객들은 실제로 자신의 기능과 작동 방식을 스스로 구축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상당한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우리 고객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카운터의 양측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실제적인 실시간 거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가맹점에서 소비자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훨씬 더 선제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우리의 지능형 시스템에 와서 어떤 질문을 하고 AI에 어떤 프롬프트를 줄지 고민하는 대신 우리가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프롬프트를 줄 수 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은 자신의 비즈니스를 보호하고 개인 재정을 보호하며 그들이 가진 어떤 목표든 도울 수 있는 지능형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늘 이미 나와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능을 사용하고 세계 모델을 구축하여 회사를 훨씬 더 잘 조율하고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제품을 전달하며 출시하는지에 있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합쳐져 우리를 정말 차별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린 결정의 큰 부분은 바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서서 고객의 기대보다 앞서고 곡선보다 앞서서 실제로 새로운 기능을 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 질문은 CITIGROUP의 브라이언 킨님입니다. 브라이언 킨, CITIGROUP 안녕하세요.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암리타 오늘 발표한 26년 가이던스는 분석가의 날에 제시된 내용을 상회합니다. 이것이 2028년 목표 매출 총이익 155억 달러, 조정 EPS 5.50달러, 잉여 현금 흐름 40억 달러 예상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이제 필요한 가교 브리지는 무엇인가요? 아니면 그 목표들이 조금 달라졌나요? 암리타 아후자 브라이언 질문 감사합니다. 가장 단순한 수준에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투자자의 날에 제시한 전략들을 가속화할 경로가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6년 전망을 수익성뿐만 아니라 매출 총이익 측면에서도 의미 있게 높였으며 올해를 여전히 10% 중반대의 성장 범위로 마무리하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비즈니스의 강력한 단위 경제성과 점진적인 수익성 덕분에 27년과 28년으로 향하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합니다. 이는 매출 총이익보다 더 큰 비율로 수익성이 복리로 증가하는 경로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27년과 28년의 투자자의 날 목표치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비즈니스의 27에서 28년 전망에서 의미 있는 규모의 복리 수익성을 전달할 수 있는 정말 신뢰할 수 있고 수익성 있는 경로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6년 업무에 착수하게 되어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